선거 안성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2002년 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이후 16년 만에 개최되는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로서 관람 오신 청중들께서도 차분한 가운데 후보님들의 정책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철저하게 정책 토론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현재 계획된 걸로는 약 120분 정도 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대 지방선거 안성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를 맡게 된 사회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이원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선거방송 관련된 사회자를 하고 계신 전문적인 선거방송 사회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안성의 4년을 책임지게 될 후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사전에 추첨한 자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호명되는 후보님들은 인사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입니다. 무소속 이기영 후보. 두 번째 후보 민주평화당 박경윤 후보.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우석재 후보.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유한국당 천동현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진행을 사회자님 이원희 교수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7대 지방선거를 맞아 준비된 안성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경대학교의 이원희 교수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소통과 연대를 비롯한 안성의 30여 개 시민단체와 풀뿌리 지역 언론인 자치 안성 신문사가 함께 주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호 비방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정책 위주로 토론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토론회는 SNS 통해서 실시간으로 실황 중계 중입니다. 그리고 자치 안성 신문을 통해서 지면 중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모든 질문은 안성의 30여 개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먼저 후보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면 한 1분 정도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우석재 후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우석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소통과 연대 또 자치안성 시민단체 30여 개 정도 시민단체가 함께 공동 주최를 했는데 사실 그만큼 많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이번 6.13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안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우리 안성으로 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다 똑같이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안성이 번영하고 발전하는 그런 안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호 2번 천동현 후보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안성시장 후보 천동현입니다. 오늘 6.13 지방선거의 토론회에 참석해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2년간
경기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의 부의장, 농림수산위원장, 건설교통위에 간사를 거치면서 경기도의 12년간의 의정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안성시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안성 시민께 봉사하고자 출마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호 4번 박경륜 후보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4번 민주평화당 박경륜입니다. 제가 안성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행정착오 등 그런 것들을 시정해서 시민들의 삶에 편리함을 주고 삶의 질에서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시장 후보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6번 무소속 이기영 후보이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호 6번 무소속 이기영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덥죠?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정말 요즘 같은 때는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시원한 청량제가 돼서 여러분들의 타는 가슴을 시원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후보 이기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민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이 상식이 되고 정책이 되는 안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후보에게 공통으로 질문하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에서 후보님들의 공약을 다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후보에 대한 공약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들어오실 때 방청객들이 미리 입구에 질문하신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은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당 1분 30초 이내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혹 미진한 게 있으면 전체 3분의 시간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3분의 시간 내에서 개별 답변에서 약간 더 활용하시는 것은 허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 오늘은 상호 토론 없이 우리 시민단체에서 질문한 정책질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부터는 맨 왼쪽에 계신 이기영 후보부터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안성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명목상 운영만 하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의 기본은 주민의 참여인데 뭔가 다양한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이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시민사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 우리 개별 후보들께서는 시민 참여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기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로 마련한 것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의 경우에는 이런 자치기구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주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과의 대화입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치기구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을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모두 흡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이권단체에 무엇을 해주겠다 약속 자체가 시민의 세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도 시장에게 매달리는 자세를 버리고 시민들끼리 수기에서 함께 참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모든 예산에 있어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감독하고 시민들이 과정에서 항상 참여하고 결과에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시장이 자신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민원성 사업을 마을에서 돌면서 모으는 행위는 지방자치 가장 큰 장애 요인입니다.
모든 시민 요청은 항상 같은 크기 무게로 같은 크기 목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저는 시장과의 대화 시간을 축소하고 중요한 현안 문제를 시민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토론하고 결정하면 행정이 진행되는 공적이고 개방적인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가 오래됐는데요.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그 지방자치제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관이주예요. 관이주고 일반 시민들이 이런 위원회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제가 가서 참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특히나 제가 이제 행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참여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예산은 집행부가 결정을 해요. 국회보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전문성이 없고 거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장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덜어줘야 되고 지방자치제에서 본질인 점점 더 권한이 많이 부여되는데 예산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부담감을 덜어주는 그 홍보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시장이 되면 이런 그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참여하는데 그냥 쉽게 참여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안성시의 시민 참여 시스템은 문제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보여주식 행정의 전형입니다. 우리 지난 2017년도 주민 참여 예산은 29억 5천만 원에 불과하고 전체 예산 가운데 주민 참여 예산의 비중은 불과 0.3%에 불과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고 든든한 안성시는 관과 민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학력은 최고 수준입니다. 국민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합니다. 저는 주요 현안에 대해 갈등 해소와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 공론화 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공론화 토론회 전문가를 참여시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시민 참여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천동현 후보입니다. 안성시에는 많은 26개 부서의 위원회가 119개나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고 필요에 와닿지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토론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결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거기에 토론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내용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저도 얼마 전까지 동의를 하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128명 도의원 중에 2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도의원. 거의 다 민간인이 들어옵니다. 민간인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거기서 결정이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 안성시도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과반수 이상은 민간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500명
언택회의를 통해서 또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 주민 참여 예선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끝났습니다. 두 가지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는 후보들께서 시간을 정확하게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방청객에서 박수를 치주시는데 정당과 관계없이 골고루 치셨습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부터는 개별 답변에 대한 박수는 하지 않고 끝난 다음에 큰 박수로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난개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안성은 도농복합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마을마다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골프장, 각종 공장들로 인해서 난개발이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 일정 정도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필요 예산, 지방세 수입의 근거, 일자리 창출, 정부 규제 이런 구체적인 이슈 위주로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경륜 후보부터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박경륜입니다. 이 난개발은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거든요.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 난개발이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마을마다 공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축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8번 국도가 출퇴근에 밀리고 이게 체증이 되는 원인이 이게 난개발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오늘날은 의식주 중에서 의와 식은 다 거의 해결되는데 이제 주거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이동을 한단 말이죠. 주로 어디로 가냐면 공장은 안성에가 있는데 주거는 평택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출근 시간에 밀리고 퇴근 시간에 밀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먹고 입는 것은 다 보편화가 돼서 사람들이 경쟁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주거 환경만큼은 경쟁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공원이 있는지, 교통은 좋은지, 공기는 좋은지 여러 가지가 주거에 달려 있어요. 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주거 환경이 좋아야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맞물려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경부고속도로 라인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그쪽 서쪽을 한 4,500만이 살지 않을까, 5천만 중에서 그 라인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공도를 주거 환경을 좋게 해주면 인구가 증가해서 안성시에 대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자부심을 갖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거 환경이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안성이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여기서 직장을 갖고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는다. 아니 부모 자식 간에 평생을 한 곳에 사는 게 제일 행복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이 되면 일단 공도를 최첨단 신도시로 이제 개발하려고 제가 공약을 내세운 게 이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공원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산 호수공원, 분당의 율동공원이라든지 서울의 올림픽공원, 그 옆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설사 공원을 안 가더라도 집에 누워 있어도 마음이 부자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삶의 질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공도는 이게 그 공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삭막해서 평택으로 가죠. 이걸 잡으려면 주거 환경이 첫 번째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저를 시장으로 선택해 주시면 제가 이거는 꼭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석재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석재입니다. 개발과 보전 참 대립되는 첨예한 문제예요. 오직 개발이냐, 오직 보전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우리는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절충점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안성시를 상대로 개발 속도가 늦어 이 문제를 다룰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지역 발전과 난개발 방지를 고려해
공약을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산업, 유통, 문화, 관광 축으로 나누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장, 관리 권역, 또 자연, 보존 권역에 맞는 맞춤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삼중면 한강수계 서쪽은 부당 규제로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설악산, 경포대만큼은 아니어도 산과 크고 작은 저수지 또 다수의 하천이 있습니다. 세종고속도로 신설로 동북권 발전의 기회입니다. 최대 휴게소, 관광, 문화벨트, 조성의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 관광업은 일자리와 소득 증대에 유리합니다. 친환경 개발 또 민간 자본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수원면 4산업단지가 20만 평이 들어오고 거기에는 중소기업이 좋은 중소기업이 들어옵니다. 이렇듯이 지금 안성에 산업단지가 여러 곳이 있지만 앞으로도 무분별하게 마을의 공장보다는 어디 구역을 정해서 소규모라도 산업단지를 해야만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박경윤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86도가 너무 정체됩니다. 제가 우회도로를 평택에서 안성 버스터미널까지 우회도로를 구역을 넣습니다. 우회도로를 거쳐서 난개발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기호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경입니다. 난개발은 정말 안성에서 수없이 논의됐던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던 고향 마을에 가보면 정말 안성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을마다 공장이 다 들어서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꿈꿨던 마을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남은 난개발 문제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난개발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안성에서 난개발 문제로 실패한 곳이 동평리 골프장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있는 석산 개발이 그렇고요. 그리고 노송산 물단지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제는 난개발을 막는다는 개념보다는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약으로 안성도시개발공사를 공약했습니다. 대단히 택지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문스러운 개발 실패지를 공영개발로 하는 것이죠. 동평리 골프장 실패지를 전원주택지나 복합휴양단지 등으로 개발해서 분양하고 세수를 확보하고 인구를 유입시키는 방식입니다. 개발을 막는 보존이 능선 아니듯이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을 분리하고 보존지역은 보존된 자연환경을 통해 지역민이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시민들 스스로 보존 가치를 느끼고 이어가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남 금북정맥 트리키 관광 개발은 자연보존의 가치를 넘어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는 복원까지 함께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의 관장 사업으로 국비 보조가 80% 이상 비중을 차지합니다. 생태 통로는 개소당 20억 정도, 등산로는 키로당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 안성시 부담은 20%밖에 되지 않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재정적 부담이 적은 시장의 의지가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석재 후보님부터 먼저 답변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안성의 사회복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성의 올해 복지 관련 예산은 1,911억 원으로 우리 안성시 예산의 3분의 1에 달합니다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복지는 낮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지 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특히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복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질문 역시 후보자들께서 대책을 말씀하실 때 안성의 예산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우석재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복지의 손길을 기다리는 참 어려운 노인, 또 아동, 장애우, 또 여성, 또 청년, 다문화 가정의 든든한 복지 울타리를 공정한 원칙과 꼭 필요한 순서에 맞게 마련하겠습니다. 또 안전한 도시 조성으로 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또 시설 개선을 하겠습니다. 든든한 안성시를 만드는 두 축이 사회복지와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도시가스 공급 같은 생활 편의 분야도 에너지 복지 개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 예산이 안성시 전체 예산의 3.3%에 달하는 1982억 원인데도 시민들은 느끼는 체감복지가 낮습니다. 그 이유는 천수답 복지에 있다고 봅니다. 생산적 복지, 건설적 복지, 기부 문화가 더해져야 바람직한 복지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기반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일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동현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안성의 복지의 예산이 1911억 26.1%에 달합니다. 안성시 총예산이 올해 7,320억입니다. 작년 대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체감은 낮습니다. 강화되어야 할 안성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복지를 늘려야 되겠고, 또한 노인복지 서비스, 또한 아동 청소년, 또 장애 아동 여러 복지 분야에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안성시 예산을 저소득층이나 특히 우리 장애나 아동들에게, 청소년에게 복지를 더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성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안성이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다가오는 스타필드의 예산도 1년에 한 400억 정도가 들어올 거고, 여러 가지 예산 규모가 늘어나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늘어나는 부분은 복지에 많은 할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이경입니다. 사실 복지 예산의 증가는 안성만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노령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청소년 그리고 조성가정,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예산도 미미하여 사실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저는 공약으로 아이 걱정 없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돌봄센터를 운영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급격히 증가하는 노령 인구입니다. 안성에 큰 문제가 있다면 사실 노인 문제와 일자리 문제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이 모두를 충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시민복지예산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안성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 안성 예산 중에서 9천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이 중에 사실은 복지 예산 중에서 경직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있었지만 여태까지 탄력적으로 사업적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위한 예산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에 행정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예산으로는 더 이상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시민복지예산은 공약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윤 추구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도시락을 혼자 계신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안부를 확인하고 그 안부를 자식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일자리도 850개 정도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조리원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락을 배달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 홈케어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도 좋은 일자리 생길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농민들이 생산한 쌀, 아욱 등 많은 농산물을 저희들이 소비하기 때문에 농민들 소득에 더 기여할 것이다. 일석사조가 되는 시스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비용은 시가 일부 지원하고 자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안성에서는 정말 어렵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외롭고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시민복지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경윤 이 복지가 왜 실감을 못하느냐, 이게 이제 보편적 복지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이 복지를 정작 이용을 하셔야 되실 분들을 찾는 문제가 또 이게 달려 있어요. 일반 시민들은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이 복지에 관련된 곳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 홍보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관에다가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게 소통 부족인지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그걸 시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또 하나가 이제 이 장애인 복지인데, 제가 경기 창조고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이제 있을 때요. 거기에 이제 지체 장애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3학년이 되면 취업을 나가요. 근데 그 취업은 그 전액 국비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단 취업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을 해요. 그래서 거기를 취업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작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회사에서 이제 비용 부담 때문에 그 취업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저에게 막 제가 힘도 없는데 막 애걸복걸하고 울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알아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과정이나 제도가. 또 하나가 오늘은 장애인 부모님들이 어디 그 여행을 가셨는데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그 주간 보호, 요즘은 소아마비보다 지체 장애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다 보면 부모가 다 매달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더 어려움을 느낀다. 이 동부권과 서부권에 주간 보호 시설 좀 해달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살펴서 이 복지 예산을 편성하고 그걸 이용할 때 이 이용하는 방법을 잘 알려드려서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공통 질문 7개 중에서 3개를 질문했습니다. 이제 남은 4개는 개별 질문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은 1분 30초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추첨된 순서가 아니라 사전에 협의된 기호 순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우석재 후보에게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그 각 질문마다 1분 30초씩 드리고 3분 정도의 여유 시간을 드렸는데 앞에서 좀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기영 후보님은 지금 남은 게 32초, 네, 박경희 후보는 60초, 우석재 후보님은 2분 45초, 천동희 후보는 2분 57초입니다. 이제부터는 시간을 약간 조금 통제하시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별 질문 하겠습니다. 우석재 후보입니다. 65세 이상 시민에게 매월 복지수당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재정 계획으로는 연간 90억 여원이 가능하다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시 재원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이 노령층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이 예산은 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당할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발표한 노인 기초연금 월 5만원 추가 지급에 대한 선심성 공약이라고 이렇게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성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이 약 28,5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 66%인 18,800여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446억 원의 예산 중 16%인 71억이 시비로 지급이 됩니다. 많은 노인이 월 수입 1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층입니다. 이 공약에 소요되는 예산이 90억 정도 됩니다. 현실을 살펴보면 절대 선심성 예산이 아니고 어르신들을 오늘날까지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희생해 오신 대대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시고 정작 노후 자금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위해 월 5만 원의 추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같이 이 더운 날씨에 하루 1,000원, 2,000원을 벌기 위해서 길에서 폐지를 줍고 계신 어른들이 계십니다. 예산을 아끼고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노인연금 추가 지급 공약은 꼭 이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천동현 후보에 대한 개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원곡면 산하리 등의 100만 평의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삼성 유관업체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 2차 협력사를 유치하면 연간 2조 원의 직접 생산 효과 발생과 더불어서 4천억 원의 직접 소득 효과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되었던 대규모 산업단지가 우리 안성에서 실현되지 않아서 실망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후보님이 내세운 재원조달 방법, 이행 방법 아주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측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산업단지 서부권 100만 평 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도의원 12년 중에 4년 마지막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중 송탄 유천 치수장 문제로 우리가 많은 반대도 했죠. 지금 용역 결과가 해제 쪽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세계 시가 평택, 안성, 용인시가 사무관급이 모여서 지금 논의를 하는데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바로 제가 보기에는 해제가 돼서 안성 땅이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미분양이 된다는데 지금 다 분양이 돼서 모자릅니다. 안성 땅이 그만큼 땅이 저렴해서 만약에 삼성 고덕에서 들어온다면은 안성 땅에 그쪽은 한 300만 원 되고요. 안성 땅은 평균 한 1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서면 21만 평 공단 들어오는 것도 중소기업도 경기도가 85%를 투자하고요. 안성시에서 15%를 투자한 겁니다. 투자할 때는 많이 씁니다. 또 수익도 날 수 있고요. 충분히 안성은 100만 평 도시에서 1, 2군 업체가 들어온다면 젊은 층도 들어오고 중견기업이 들어오면서 안성에 활기가 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기호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박경련 후보에 대한 개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현 시청의 부지 이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재래시장 근처로 이전해서 경제 활성화도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시 재래시장을 보면 중앙시장과 안성시장이 있는 광신사거리 근처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부터 이전 비용까지 어려움을 시민사회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계획의 실현 가능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 문제는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은 시청의 한번 자리를 잘못 잡아놓은 바람에
안성시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물들이 주민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터미널이든 공설운동장이든 안성맞춤연대든. 만약에 이 시청을 처음에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제동을 걸어주셨으면 오늘날 공공시설물들이 저런 위치에 있지 않다. 또 하나 재래시장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이전 부지로 예상하는 것은 이제 안성천 건너편인데요. 거기에 하는데 약 소요선이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4년이면 충분하고, 제가 시장에 당선이 되면 저희 민주평화당에 이제 천정배나 박지원이나 정동영 이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취임식 때 초대를 한다면 봉산 로타리에 내리셔서 시청 등반 대회를 시켜서 이거를 이전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달라, 제가 설득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그 시청에 가보면 많은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시위를 하거든요. 그러한 내용은 이미 시장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시위와 집회를 하느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시민과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 시청은 거기에 뭐 산세라든지 토끼 이네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시민과 시청이 소통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시청을 이전한다면 시청 앞에 광장을 만들어서 집회도 하고 또 공원으로 시민들이 여가도 즐기고 주차장은 지하로 충분히 확보를 하고요. 또 거기 안성시 공무원이 응변다에서 약 900여 명 되는데 이분들과 민원인들이 오고 가면서 재래시장도 이용을 하고 시청 공무원들도 이용을 하고 해서 당연히 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비용 대비 편익이 너무 많다. 무형의 재산이 너무너무 이 안성 시민을 위해서 너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은 주요 공약으로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복지회사를 설립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식사와 청소, 병원 치료 등을 이 기업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 특히 수반되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 7,15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분의 1은 정말 우리들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결국에는 시민복지회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복지회사는 도시락을 배달하고 그리고 안부를 확인하고 다시 안부를 자식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고독사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고요. 또한 홈케어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복지 운영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초기 건축 및 시설물은 이제 시가 좀 지원하고요. 운영은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료를 지원하는 곳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실례로 들면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의 경우 보통 자녀분들이 5명 이상이 됩니다. 그분 가족분들, 자녀분들 한 사람이 500원씩 커피값 한 잔으로 내시면 2,500원이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시민복지회사에 내게 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국가도 아마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없거나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시가 일부 보존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화될 때까지는 시의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부담은 기존의 유사한 사업비용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일자리가 가능하다는 모델을 대한민국 최초로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후보별 개별 질문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우석재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흉물화된 터미널 상가 건물을 첨단 지식 산업센터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안성시청에서 인허가 변경 그리고 행정 지원을 통해서 민간 개발 업체 유치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간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민간 개발 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상가 건물이 개발 업체의 부도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자칫 여러 협조와 지원이 이어지다 보면 특혜성 사업이 될 우려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어떠한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안성 터미널은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입니다. 안성시의 실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업입니다. 흉물과 또 화행의 상징인 터미널 상가는 개발 전환이 절대 필요합니다. 해결 방식으론 지식 산업센터를 제시합니다. IT 업체, 또 벤처 기업, 또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오피스텔, 상가 등이 입주하는 복합 건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세종 고속도로가 보계 IC 인근에 계획이 되어 투자 가치가 높아집니다. 당장 시행할 시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반값 산다도 제가 약속한 정책 공약 중에 역점 사업이기도 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큰 혁신 정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책 목표인 기업 유치, 또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경제단체로부터 예비 상담 결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성시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기반시설, 지원시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단 조성비를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조성원가 분양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충청도 산단 가격에 수도권 공장을 갖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천동현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서울과 안성을 잇는 광역버스를 약속하셨습니다. 현재 광역버스는 오산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경기 최남부인 평택과 안성은 아직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역버스가 운영된다면 기존의 시외버스 회사들의 반발, 그리고 또 수익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후보께서는 버스 준공영제를 약속하셨습니다. 현재 버스 시스템의 문제점과 준공영제에 대한 후보님들의 구체적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M버스 공약과 버스 준공영제를 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의원 12년 중에 건설교통위에 6년을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있으면서 안성의 교통을 어떻게 수도권처럼 바꿀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연하면서 한경대에 차가 안 섰습니다. 버스가. 한경대 학생들은 서울 학생이 대부분인데 어찌기 대학교에 차가 안 쓸까? 물어봤더니 터미널 활성화 때문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도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 도의 권한이 있답니다. 도의 버스 과장한테 내가 주민의 표로 도의로 왔다. 주민들은 한경대에 버스가 쓰기를 원한다. 내가 대표로 왔으니까 서야 된다 해서 그때 합의를 한 결과 아침, 점심, 저녁을 섰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버스, M버스도 문제지만은 주민들이랑 학생들을 항상 섰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세우겠습니다. 시민회관 앞도, 부시민회관 앞도 항상 세우고 한경대 앞도 항상 차를 쓸 수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M버스는 보통 여기서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가는데 5,700원이 내는데 M버스가 되면은 3,100원입니다. 광역버스가 3,100원이면 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환승 할인도 됩니다. 강남이 종점이 아니라 명동이 종점도 될 수 있고 광화문이 종점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도권이 되는 교통체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버스 준공영제 또한 오산은 시행 평택이나 안성은 시행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평택이
엠버스가 오늘부로 시행이 됩니다. 6월 1일 오늘 맞죠? 오늘부로 평택은 시행이 됩니다. 제가 시행이 된다면은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도랑도 얘기를 해보니까 시장에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시행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버스 중공인제는 지금 마을 가는 곳마다 또 기업체들이 아우성인 게 버스가 안 들어온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까? 제가 6년 동안 건설교통에 있으면서 마을버스를 이용해도 되거든요. 마을버스는 우리 민간인들이 자격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조합을 만들어서 마을에서도. 그러면 25인승도 자격을 주면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고양시 같은 데는 많은 마을버스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마을마다 정말 기업체가 소규모 기업체인데 그 기업체에서 버스가 안 다녀서 차를 운행해내니까 몇백만 원씩 들지 않습니까? 또 어르신들 문제, 이런 문제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든지 지금 7월 1일부로 버스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근무 시간이 줄어서 지금 운전사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대책으로 분명히 중공영제로 가서 아니면 마을버스 제도를 가서 우리 안성 시민들 정말 버스 타는데 지장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제가 시장이 돼서 반드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박경윤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안성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공도를 첨단 도시로 탈바꿈하겠다 하셨습니다. 시민사회에서 보기에 공도의 택지 개발 등은 일단 마무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와 작은 공장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첨단 도시는 무엇이고 예산은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성이 주거 환경을 반드시 해결해야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성은 경기도에서 빈곤율이 1, 2등이고요. 고령화도 1, 2등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연적인 출생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구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거 환경이에요. 지금 현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에 따라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시스템 이걸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도 같은 경우에는 경부 라인을 쭉 보면 영통, 분당 이렇게 동탄 이렇게 소사벌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영통 정도, 그렇지 않으면 소사벌 정도, 여기에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을 갖추는 거죠. 이거는 중앙정부에서도 일종의 지금 미래에 다가오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딘가는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최적 입지가 저는 공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환경을 좋게 해야 노인 문제든 빈곤 문제든 교육 문제든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우리가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구로공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왜 있냐? 인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기업이 있어서 인구가 있는 게 아니고 인구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또 하나가 공장은 요즘은 다 자동화입니다. 사람을 별로 쓰질 않아요. 근데 인구가 많게 되면 연구단지가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당의 테크노빌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들, 즉 사람을 많이 쓰는 직업이 오는 거예요. 안성은 공도가 굉장히 보물이거든요. 입지 조건이 아주 탁월해요. 거기에 인구가 증가를 하고 교육 환경이 잘 돼 있으면 연구 단지가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게 어떻게 시행할 거냐? 이거는 사업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LH나 경기도시공사에 택지를 하면 민간 기업인 현대라든지 이런 데서 얼마든지 분양을 받습니다. 이게 사업성이 아주 차고 넘쳐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토론회가 모처럼 시민사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후보자 간 공정성 문제 때문에 시간은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경민 후보님은 개별에게 주어진 3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전부 1분 30초 이내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이기영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은 안성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기계 자재 50% 이상 의무 사용,
그리고 안성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안성기업을 주관사로 진행하고 안성시 사업은 시민 50%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관련 법에 혹시 저촉되지 않은지 또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실제 실행 가능성에 대한 관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제 저는 이번 행정예규를 조례로 만들려고까지 했는데 사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용인시, 수원시, 성남시 등은 행정예규로 공사 특수 조건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세력 공약이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이 행정예규를 통해서 사실은 안성에 있는 업체를 지원하고 그리고 관내 업체를 지원하는 걸 통해서 관내의 지역 경제가 선순환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해고됐거나 직장이 어려워서 직장 잃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안성 시민 50% 이상을 우선 고용토록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타시에서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성시는 안성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타시에서 다 배제받고 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성 시민들은 잘 모르지만 일반 공사 중 8천만 원이 넘는 공사는 입찰 자격을 경기도로 풀기 때문에 실제 큰 공사에서 관내 업체가 배제되는 보완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후보들에 대한 개별 질문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공통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시 추첨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천동현 후보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성이 주변 도시보다 낙후된 이유가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여건을 꼽고 있습니다. 마땅한 기업체가 없다 보니까 자영업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조스러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안성의 젊은 세대는 평택, 수원, 천안, 서울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라고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가 대안이긴 하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안성의 경제력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천동희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네, 경제력이 우선되려면 좋은 기업이 있어야 되고 또한 좋은 기업이 있으면은 또한 또한 인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성의료원 부지에 따봉하우스를 져서 한 500세대를 져서 젊은 층들이 마음 놓고 입주하고 여기서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정책,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대기업의 1차 밴드가 반드시 들어와서 우리 안성에 활기를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안성 지역에 희망이 되고 또한 경제력이 높아지라고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호 후보님. 저는 처음부터 대기업 유치는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약에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안성에 수많은 공약이 있었죠. KCC도 있었고 그리고 2003년도에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상생으로 하는 300만 평 규모의 대규모 산단 공약도 있었습니다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안성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 9천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안성에서 거치는 지방세만 한 2,70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과연 우리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도 사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돈들이 안성, 우리들에게 그리고 안성에 사는 모든 시민들에게 선순환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공사 특수 조건을 행정예규로 만들어서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화폐 발행입니다. 지화폐 발행을 통해서 하다못해 작은 슈퍼라도 담배 한 가구 사더라도 지역 화폐를 통해서 우리 관내
소규모 영세업자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지역화폐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가장 또 그 단점이지만 장점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주변에 실제로 200만 명이 살고 있는 배후 도시가 있습니다. 용인이 그렇고요, 오산이 그렇고요, 많이 있습니다. 200만 와서 즐기고 그리고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테마파크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공약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경희 의원님 되십시오. 자, 이제 대기업을 유치한다. 대기업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대기업을 유치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대기업을 설치하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구가 있어야 된다. 인재가 있어야 그들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인재가 오는 경우보다 인재가 있어야 그들이 저절로 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경우는 일본 반도체 회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게 이제 입지 조건도 그렇고 일정으로 인구 유입 효과 또 국가적으로 평택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미군 부대가 평택에 전부 왔는데 그들이 훈련할 때 38번 국도를 이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혜택이 없어요. 오히려 송전, 선로 등 피해만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이의 제기를 해서 우리도 어떠한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는 게 경부 라인에서 공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젊은이들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요새는 교통이 편리하고 자강이 있기 때문에 직장을 그렇게 매이질 않아요. 위치를 주거에 매인단 말이죠. 그래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 대기업도 올 수 있고 외국 자본도 들어올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석재 의원님 부탁 주십시오. 예, 우리 안성의 경제 여건은 우리 주변 도시에 비해 아주 열악합니다. 이렇다 할 기업도 없고 또 우리 지역 경제는 침체되어 있습니다. 주변 도시인 평택, 용인, 화성, 천안시와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주변 도시의 빨대 효과로 우리 안성의 경제 환경은 더 악화가 됩니다. 이제껏 우리 안성은 국채, 도채 사업은 물론 제대로 된 대기업 하나 유치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경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또 인구 유입, 경제 활성화 목표를 제시하고 대규모 반값 산단, 지식산업센터 유치, 세종 고속도로 IC 주변 문화 관광 벨트 조성이라는 공약을 발표. 그리고 또 우리 안성은 4개의 고속도로와 8개의 IC를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도 제시를 했습니다. 또 유치수장 폐쇄의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습니다. 주요 사업을 위한 경제단체와의 예비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5번째 공통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기영 후보부터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또 이기영 후보님은 지금 초과 3분을 다 썼기 때문에 1분 30초 이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공통질문은 교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시민사회에서 교통에 관해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가지가 문제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터미널 이전입니다.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가장 한심한 행정 중의 하나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흉물로 남아있는 터미널은 시민들로 하여금 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터미널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말만 무성하지 실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자,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몇 지역에서는 버스가 하루에 2대 이하로 다니거나 아예 다니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후보님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안성 평택 구간 버스들의 난폭 과속 운행에 관해서 10년 이상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적당한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통 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입니다. 먼저 교통은 복지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동 터미널 문제는 여러분들 모두 아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이용객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수요자가 있어야 공급이 있거든요. 누군가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누군가가 개발하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사실은 안성 사람들 돈이 아니고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꼭 그 유동인구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내놓은 것이 첫 번째가 그 규제 해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버스 노선의 전면적인 개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그 제가 공약으로 제시한 도시철도 모노레일을 통한 유동인구의 유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안성시가 사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한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사실 이걸 하게 되면 몇 배의 투자 비용이 더 투자될 거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의 논의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 전면적으로 다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곡, 공도 등 평택생활권역에 있는 분들도 안성 시내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안성 평택 구간 남포 운전에 따른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안성 시민 안전보험 조례를 만들었으며 대중사고로 인한 사고 시 1천만 원까지 보상받도록 조례를 마련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경희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가사동 터미널은 이전을 해야 돼요. 예, 대덕면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아주 잘못된 결정이었고요. 이거는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없어요. 대덕으로 이전해서 노선을 시외버스답게 대덕에 이전해서 시외버스 3번, 공도에서 3번 하고 서울을 가야 돼요. 정류장을 계속 만들어서 계속 쓰면 이것은 시외버스가 아니에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외버스 자리는 뭐 할 거냐? 거기는 제가 볼 때 노인 전문 병원이나 이게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옮긴 다음에 이제 천동현 후보님이 광역버스를 했잖아요. 광역버스는 정류장을 더 많이 서도 괜찮아요. 그분들은 시간에 여유 있게 서울에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고 시외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빨리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덕면에 이전을 해서 대덕 한번 시외버스 중앙대학교 애들하고 이용하고 또 공도에 한번 하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뭐냐면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석준. 예, 우리 안성 터미널 진짜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터미널 주변에 세종 고속도로 안성 맞춤 IC가 지근거리에 생깁니다. 저는 터미널 상가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를 지식산업센터로 바꾸고 터미널 부지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겠습니다. 이 계획이 완성이 되면 터미널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터미널, 공도터미널을 분리해 운영하고 남안성 IC 또 안성 IC를 이용하면 지금보다 운행 효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고속도로를 IC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 계획이 끝나는 5년 후에는 교통 환경이 훨씬 좋아집니다. 교통 소외지역 해결 방안으로는 노선 개편을 하고 마을버스를 증설하고 교통 오지에 천원 택시 활성화 방안 등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남폭 운행은 속도 제한 장치 또 운행 기록 점검 시청과 경찰 합동 단속으로 지도와 단속하겠습니다. 기사님들도 소양 교육을 실시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동현 의원님 해주십시오. 네, 종합터미널 활성화 법적으로는
철거를 됩니다. 저희 도에서도 철거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고요. 터미널은 크게 활성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주변에 규제를 해소해서 많은 상가들이 들어오면 되고요. 지금 안성에 터미널이 많이 있습니다. 일죽 터미널 50년 전에 벌써 터미널이 있고요. 축선 터미널도 아마 그 정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 안성을 안 합니다. 일죽에서 서울 가거든요. 터미널. 축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공도 터미널 생겨갖고 그분들 일로 올 리가 없죠. 다 공터미널에서 갑니다. 저는 그 터미널 활성화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서, 또한 저는 안성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시민회관이나 한경대를 거쳐서 공동터미널을 거쳐서 우리의 교통복지도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시골 같은 데는 하루에 2번, 1번 아주 오지는 안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행복택시가 일주일에 3번 들어갑니다. 그게 예산이 한 1억 3천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일주일에 7번 매일 한 번씩 들어가면은 그 주민들이 그 시간대 1시간 전에만 연락 주면 모이거든요. 같이 모여서 매일매일 갈 수 있는 행복택시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난폭운전 잡을 수 있어요. 분명히 제도로도. 그거 벌금 제도로 해서 아니면 보상금 제도로 해서 위반을 하면은 위반 보상금도 주고 벌금도 매기면은 충분히 난폭운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제 6번째 공통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경윤 후보부터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적 경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성시의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의 역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역사도 길고 또 우수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성시청의 지원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민사회의 자생적 노력으로 발전은 했지만 안성시청의 지원 정책이 없다는 것은 무관심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청에서 사회적 경제 통합부서를 설치하고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성시 사회적 경제 육성 조례안을 통해서 시장 산하의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경 부부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 지금 사회적 경제 하고 있죠. 근데 이 협동조합의 성격이 일종의 이익 단체거든요. 법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해야 되는 것이지 특정 시장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얘는. 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그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모여서 조합을 결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시장이 되면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가 허용 가능한지 허용이 된다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례로 할 수 있다면 하겠는데 법률적인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하고요. 아까 교통 문제는 제가 되면 지금 38번 국도를 대안하는 안성 공도 평택으로 가는 도로를 개설하고, 버스 난폭 문제는 안성에서 공도에서 지제역을 가는 자동 버스 전용차로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전국의 어느 장소든지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도착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그거를 꼭 하고 싶어요. 이게 앞으로 6차로가 되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별도로 하나 만들면 또 스타필드가 들어서면 교통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석재 의원님 발표해 주십시오. 사회적 경제, 참 협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또 잘 아는 문제입니다. 저는 1987년도 안성 의료생협 창립 멤버로 참여를 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축협을 9년째 경영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노인 소득 보장 사회적 기업 설립 정책을 공약했습니다. 장애인 관련 사회적 기업도 관심이 많습니다. 기술, 교육, 일자리 알선,
소득 증대 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른바 생산적 복지와 연계해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은 따뜻한 경제를 위한 토대입니다. 사회적 경제 통합부서 설치, 조례안 제정, 사회적 경제위원회 구성은 따로 떼어서 추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관계자, 담당자가 통합적으로 논의해 기본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 틀 안에서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진국의 사례 또 연구기관의 용역도 참고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민 의원님 발표해 주십시오. 네,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엄연히 틀립니다. 협동조합은 시도지사가 승인을 내주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관할인데 협동조합은 배당이 가능하고요. 사회적 기업은 배당이 가능하지 않죠. 지금 경기도나 다른 데도 사회적 기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모여서 아마 하면은 도에서도 다 승인을 내주는 걸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돼서 우리 이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원이 갈 수 있으면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제도로 생각하고요. 우리 안성에는 얼마 정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다른 시군을 볼 적에 지금 많은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지원해 쓴 조례나 근거가 있다면은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발표해 주십시오. 사회적 경제 육성 조례안의 필요성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민복지회사는 사회적 기업으로 그리고 시민철도회사는 저희가 별도로 협동조합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협동조합과 시민복지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이익의 실현이 곧 신뢰 이익으로 실현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히 안성 지역사회 자원과 많은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7번째 마지막 공통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석재 후보부터 발표하시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문화관광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성은 20여 년 전부터 바우더기로 대표되는 문화관광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안성 시민들이 느끼는 문화 소외는 크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축제로만 하는 이벤트성의 문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연극, 공연, 전시 등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팜랜드, 안성 맞춤랜드로 대표되는 관광산업도 반나절 들렀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안성에서 1박 이상 즐기는 관광객도 지금 적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추진한 문화정책은 많습니다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는 그런 큰 문화사업, 문화정책은 없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지적입니다. 후보님들은 안성시의 문화관광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 구체적인 계획과 또 예산도 같이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우석재 후보부터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문화관광 사업으로 우리 기농, 기촌, 체험마을, 또 농산물 가공센터 설립, 또 세종 고속도로 IC 주변 문화관광센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호브랜드 조성, 예술인 마을 건립, 또 포도 스파타운 및 축제 확대, 또 고사모소 관광화 조기 추진, 금광호소 관광지 개발 투자 유치를 하겠습니다. 산업 분야에 맞먹는 큰 계획입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소득 사업이 됩니다. 관광 사업은 고용 효과, 부가가치, 주민 소득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기농 기촌과 금강호수 개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농 기촌 시범 사업, 공모 사업, 민간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잘된 모범 사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강호수는 민간 사업을 유치해서 명품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수상 스포츠, 경관 개발, 호텔과 분수시도 개발에 머무는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안성을 명품 관광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동희 의원입니다. 네, 20년간 바우더기 축제를 하고 있으면서 안성시에 예술단체가 있는데 8개 단체가 있죠. 그 단체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그 예총 산하의 각 분야 그분들과 상의해서 이번 바우더기 축제를 어떻게 치를 수 있으면 좋겠냐를 그분들과 먼저 상의를 해서 그분들을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나절이라고 그랬는데 안성시는 호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금강호수, 고삼호수, 마들호수, 청룡호수뿐만 아니라 많은 호수가 있는데 6차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반나절이 아니라 1박 2일 코스가 될 수 있는 관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6차 산업이라 하면은 1차, 2차, 3차인데 1차, 2차, 3차를 도해도 6차고요. 1차, 2차, 3차를 곱해도 6차입니다. 1차는 생산이고 2차는 가공이고 3차는 관광입니다. 그 6차 산업을 예를 들면은 안성 고삼호수에 제2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스마트 IC가 생깁니다. 그분들이 스마트 IC로 나오면은 예를 들면 고삼호수를 그 수변 지역을 관광객들이 올라가려면은 버스가 쓰고 자가용이 쓸 수 있는 주차장 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마음껏 주차하고 즐길 수 있도록 수변 지역을 마음껏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하고요. 외국에 가면은 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찜라인 이렇게 타보셨죠? 거기서 고삼호수는 팔자섬이 있습니다. 찜란도 타고 걸로 걸어서 또 곳곳에 안성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도 하고 또한 안성에 나오는 농산물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사갈 수 있도록 해서 안성에서 오시면은 반나절이 아니라 1박 2일도 모자르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안성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계모. 네, 이경입니다. 안성의 문화가 낙후되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많이 낙후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큰 문제는 안성에서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사실은 생업 때문에 포기하고 다시 귀향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것에 차관을 두고 먼저 예술인 협동조합을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이 생업에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세 번째로 테마파크를 통해서 함께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 모두가 이것만은 좀 알아서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약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다양한 문화거리를 답사하고 성공한 청년몰동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퍼포먼스와 사실 거리 공연을 통해서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많은 대안을 제시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주변 상인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된 시민 의식이 더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경민 의원님. 일단 공원이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일단 안성 시민이 이용하기도 불편하고요. 또 1박 2일이라고 그러는데 세종간 고속도로는 시속 160에서 200km로 지나가는 도로예요. 얘는 서울 사람들이 세종시를 접근하기 좋게 지나가는 도로지 경부 고속도로처럼 들리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활성화는 스타필드하고 연계를 해야 돼요. 그분들이 스타필드에 쇼핑을 오는데 이 안성 맞춤랜드든 팜랜드든 이걸 시설을 보강을 해서 또 교통의 접근성을 편리함을 보강을 해서 그분들이 전국에서 오실 텐데 그걸 반드시 스타필드를 활용을 해서 안성에 있는 공원들을 이용을 하고 1박을 하게 하면 여러 가지로 부가가치 산업을 높일 수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추가 발표는 맨 마지막에 제가 2분 별도 시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현장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명한 대로 이 자리에 오신 시민분들께서 시작 전 입구에 마련된 질문지에 적어주신 질문을 준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현재 저한테 3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2개 또는 3가지인데 가능한 한 제가 3가지를 다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현장 질문에 대한 것은 천동현 후보님부터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질문, 김원배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철도 혹은 전철 유치 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동현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제 공약 중에 평택안성 부발 철도 조기 추진이 있습니다. 제가 도연하면서도 이 철도를 노면철도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철도가 의정부나 용인시는 그 용인시나 의정부도 재원이 모자라서 거의 파산지경에서 절대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계획 속에 있는 게 국철입니다. 이건 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실현성 있는 철도 계획은 평택에서 봉도, 대덕, 안성 찍고 일주까지 찍고 부발로 가는 게 가장 현실성이 있다. 국가의 계획도 있고 이것을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경기도나 또한 중앙에 최대한 인맥과 경험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죠. 2011년도에 경기도와 충청북도와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가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뛰어다녔고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노력을 해서 충청북도 공약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이루어질 내용이고 아마 10년 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모노레일입니다. 도시철도 모노레일을 통해서 스타필드 교통 문제도 해결하고요. 그리고 안성이 새롭게 변화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필드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만은 사실 스타필드 관련해서 정책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1200명의 서명을 받고 저도 열심히 노력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스타필드 그리고 그 테마가 살아있는 안성 이 모든 것은 모노레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경근 의원님. 지하철은 전철은 사실상 저는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 대신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만들고 버스 전용차를 만들어 놓으면 일단 전국에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 도착할 수 있다. 또 하나가 우리는 전철을 하면은 안 된다. 하려면 지하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평택은 지제역에서 아마 스타필드까지 지하철을 할 것이다.
그들이 지상철, 전철을 보고 느끼는 것은 동과 서가 완전 분리가 돼서 발전에 굉장한 악영향을 줍니다. 이 전철이라는 것은. 그래서 분당이나 수원, 기흥 이런 데는 일단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로를 확장한 다음에 자동차를 우선 다니게 해요. 원활하게. 그게 안 되면 그때 지하철을 파는 겁니다. 우리는 지하철이 필요하지 전철에서 소음이 일어나고 또 실현 가능성도 없어요. 그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지. 인구가 있었으면 우리가 안 한다고 해도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안성 공도 평택으로 하나 더 개설하고 지금에 있는 도로가 6차로로 확장이 되면 버스 전용차로 하고 그러다 보면 인구가 늘어나고 주거 환경이 개선돼서 인구가 늘어나면 이미 제가 판단했을 때는 평택은 지역에서 스타필드까지 지하철을 계획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연장을 해서 도심 지역은 지하철, 시간이 지상은 도심 지역이 아닌 곳은 지상철로 하더라도 네. 지금은 지하철보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석재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철도 전철 위치계획 설명. 제가 아마도 공약에도 분당선을 우리 안성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약을 넣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미래를 위한 자리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상황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탄서 안성까지, 그러니까 지금 분당선을 지금 수원 광교에서 안성까지 불과 아마도 40km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역을 한 2개 정도만 이렇게 설치한다면 우리 안성까지도 충분하지 않느냐. 또 장기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이기영 후보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청주공항까지 연계를 해서 진짜 우리 중부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인천공항까지도 가지 않고 우리가 청주공항을 이용한다면 아마도 지금 서울의 도심에서 막히고 인천공항도 얼추 이제 포화 상태로 된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날이 멀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까도 공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성이 미래를 위해서 그런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앞으로 시간이 다소 걸릴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성 지역에 이렇게 전철이 들어왔으면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수고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현장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기영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정인교 님의 질문입니다. 후보별 청소년 정책은 무엇이는지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기영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이경입니다. 안성의 청소 문제는 사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화장실에서 잠을 자는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오갈 데 없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실 잊고 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쉼터가 사실 가장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센터를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휴식과 그리고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청소년들에게는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 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위워크라는 정말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빌딩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새로운 창업의 꿈도 키울 수 있도록 정말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발상으로 대한민국에서 안성 지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리고 기여하도록 만들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민 후보님 발표해 주십시오. 청소년의 문제를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입학을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할머니랑 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를 하고요. 이 청소년 보호기관에서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확충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안성에는 어른이 갈 곳도 없는데 아이들이 갈 곳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원이 꼭 필요하고 공원 주변에는 도서관을 설치하든지 해서 또 스포츠를 아이들이 즐길 수 있게끔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애들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체력 단련도 필요하고 또 동네 주민들과 인사도 하고 오고 가면서 그러려면 동네에서 안성시든 공도이든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상당히 큰 공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소통을 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석재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청소년은 우리 안성의 꿈과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안성의 청소년, 우리 그 보육원은 인구가 학생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예산이 한 12억 정도 지원이 된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거는 그 인원에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한 3억 미만으로 이렇게 지원이 돼서 상대적으로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가 지금 잘 돌보고 또 가꾸고 키웠을 때 비로소 우리 안성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를 진짜 지금까지 많이 해왔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안성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지원해줬지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들이 구김살 없이 밝은 표정으로 우리 안성의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역할을 해서 좀 더 많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동희님. 네, 청소년, 조국의 미래 청년, 안성의 미래 우리 청년에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투자가 있는데 일단 학생들은 여가가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문화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안성 시내권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공도권이나 동부권이나 서부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소년들이 마음껏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런 예산을 시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에 적절하게 예산을 주면은 학교에서 그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갖고 소통하고 그런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 초중고는 거의 다 지금 무상교육과 그거를 다 하고 있는데 또한 대학을 가다 보면은 지금도 부모님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안성 출신 대학생 연령 안성 맞춤 학사 서울 시내에 건립해서 우리 학생들이 서울에서도 선후배 알아보고 또 저렴한 비용으로 부모님 등골 안 쉬도록 학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약에 이런 모든 부분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학생들은 그 고마움을 알고 안성시에 다시 그분들이 커서 또 고마움을 느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그 세 번째 현장 질문이면서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박경련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안성의 현안 문제였는데 이번엔 좀 국가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국, 북한, 미국의 관계가 개선 중에 있습니다. 후보님은 촛불정신, 적폐청산,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각 후보당 1분 30초씩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아, 이거 1분 30초로 해야 돼요. 일단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되죠. 남북 그 정상회담을 환영하고요. 그런데 제가 독일의 사례, 즉 베트남은 무력 통일을 했죠. 근데 독일은 평화 통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독일을 보면 그들은 통일이란 말을 교과서도 안 쓰고 입에도 쓰질 않아요. 대신 통일 비용을 철저히 준비해서 역사가 반드시 통일의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그들은 통일을 했어요. 이 통일은 주변에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4대 강국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일을 한다고 소리를 치면 칠수록 그들은 바짝 긴장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려고 해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을 늘 관리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보니까 고르바초프 소련 당시에 31조 7천억을 가져다 주고 통일을 승낙받아서 아무도 이상을 못하는 상황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당사자들도 몰랐어요. 이 통일이 될지를. 몇몇 지도자만 그걸 통찰력 있게 알아서 그걸 해결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통일 문제, 남북관계 문제는 좀 조용히 해서 반드시 하루빨리 통일 오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석재 의원님 발표해 주십시오. 예, 지금 아마도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과 북한과 미국과 참 이 트라이앵글 같은 미묘한 관계에 가끔은 봉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래도 슬기롭게 북한과 미국과의 회담이 결렬됐던 것을 또 슬기롭게 풀어서 6월 12일 날 북미 미북 정상회담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남북 관계가 지금까지 너무나 대립적으로 이렇게 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경쟁적인 아마도 합리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가 촛불 정신이 있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촛불 정신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그동안 지나온 세월 동안 지난 정부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했다. 커다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촛불 정신이 돼서 촛불 집회가 됐고 지금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촛불 정신을 계승해서 적폐청산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정부에서도 적폐청산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일반 이 시민들 여러분들께서도 적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작은 노력을 이렇게 보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촛불 정신을 이어받아서 적폐청산을 해서 앞으로 좀 더 진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덕희 의원님. 네, 촛불 집회 참 좋았죠. 지금 나라가 살림이 좋아졌습니까? 지금 2개가 창업을 하면 5개가 폐업을 한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실. 블랙홀처럼 우리가 남과 북이 평화 좋죠.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적폐청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은 벌을 받아야죠. 보복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내로남불이라고 했죠. 내가 하는 건 합리하고 남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럼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소통하고 화합하고 포옹하고 해도 힘든 이 나라인데 너무 그쪽으로 몰두해서
내로남불식으로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남과 북이 잘 돼서 또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비핵화해서 우리 민족끼리 잘 되는 날이 되기를 바라지만 또한 뒤통수 맞지 않게 시간이 6월 10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건데 우리가 더 심사숙고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짚어보는 또 시간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기영 후보님 발표해 주십시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광화문에 갈 때마다 정말 추운 칼바람 속에서 차가운 시멘트 속에서 정말 그 촛불 하나에 의지하고 함께 함성을 지르고 함께 구호를 외쳤던, 그리고 정의를 찾기 위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했던 여러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였습니다. 과연 안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저희도 살펴봐야 되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성다운 안성, 정말 정의로운 안성, 어느 분이 만들어야 될지 생각해 좀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는 촛불 정신에 의한 선거라고 규정 짓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관행처럼 되어왔던 부조리를 타파하는, 그래서 적폐를 청산하고 안성 시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1%가 아니고 99%가 행복한 안성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역시 남은 혼심을 다해서 촛불의 힘으로, 촛불 정신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성단 안성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안성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된 순서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후보들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석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답변 중에 미진한 내용이나 또 시민들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일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보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우석재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예, 사회단체 관계자 또 시민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행복한 안성, 잘 사는 안성을 목표로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과 생각을 반영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바람직한 선거 문화가 되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낙후를 벗어나 잘 사는 안성을 만드는 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따뜻한 복지, 미래의 교육, 4차 산업 선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앞서가는 문화 관광도시, 선진 농축산업, 효율적인 행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 실천과 추진력이 중요합니다. 든든한 안성시가 되도록 늘 소통하고 화합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어려움을 겪으며 추진력을 갖췄습니다. 지금 저는 시민의 격려와 성원으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 당선된다면 평생을 그랬던 것처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지역의 살림을 맡은 자가 마치 자기 돈을 쓰는 것처럼 생색이나 내고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편한 시청, 믿음이 가는 기관이 되도록 이끌고 지도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천동일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성시장 후보 천동현입니다. 지난 12년간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 부의장, 농림사위원장, 건기 간사를 거치면서 많은 경험과 인맥을 쌓았습니다. 그 경험과 인맥을 통해서 안성 발전을 위해 시장에 출마했습니다. 또한 우리 안성에 산적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평택 부발선은 계획에 있는 선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엠퍼스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수도권인 안성교통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평택 지제역에서 소사벌까지는 6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성이 끊겼습니다. 그 선을 이어서 대덕, 돌산에 이어진다면은 정말 교통의 완벽한 교통의 안성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지제역부터 평택을 지나서 공도를 지나서 고성까지 이어진다면은 정말 주말이면은 고성 호수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안성에 와서 6차 산업의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 대학 많이 보내죠? 많이 걱정됩니다. 안성학사 서울대 유치해서 우리 아이들 편하게 대학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 많이 고생 많죠? 수학과 병원 신설해서 24시간 아이들이 아플 때 돌볼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 많이 힘드시죠? 영농하는데 많이 힘듭니다. 시골에 반값 비료값을 지원해서 영농 어려움을 하는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어깨에 덜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힘든 게 시골의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제 임기 중에 면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기영 후보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안성시장 후보 이기영입니다. 무소속을 선택하는 순간 안성이 변합니다. 그리고 저는 위대한 안성 시민을 믿습니다. 정말 정의로운 안성을 누가 만들 것인지 많은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안성다운 안성, 정말 안성 맞춘 안성, 안성 시민이 꿈꾸는 안성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주민자치 꼭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깨끗한 안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부패 일수하겠습니다. 특히 제 공약 중에 잠깐 빠진 것이 있는데 중년이 행복한 안성 꼭 만들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년 직업전화 센터를 만들어서 어려움에 처한 중년들이 새로운 삶의 제2의 서막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안성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이 안성 시민의 운명을 가를 것입니다. 안성 시민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위대한 안성 시민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경민 후보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작년 촛불에도 저도 과감히 참석했고요. 그 이전 제가 선거 공보물에 보면 전과가 한 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반대했던 이유로 제가 벌금 100만 원을 받아서 그 뒤로 그런 법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제가 사면이 됐고 특별 복권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님은 인터넷으로 당선이 되신 분입니다. 그 이후 한나라당에서 인터넷을 두려워하여 17대 대선 때 찬반 의견 개진을 못하게 해놨어요. 제가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헌법을 위반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벌금은 맞았지만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안성은 조선 말기, 하반기, 후반기에 전주, 대구, 안성과 더불어 3대 시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대 시장이라는 것은 상업도시예요. 상업도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방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신도시는 다 개방적이죠. 어느 누가 와도 다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또 이민국가고 아주 개방적에서 세계 최강입니다. 저는 안성도 더 개방을 해서 공도 같은 곳에 신도시를 만들고 스타필드를 기회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기회에 잡아야지 추후로 밀면 점점 낙후돼서 젊은 사람들이 아예 떠납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거를 더 늦기 전에 우리들이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어렵게 안성 시민사회가 마련한 이 초청 토론회에 우리 후보자님들 정말 진지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궁금한 것은 다른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개발되고 집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 안성 시민사회에서 훌륭한 시장을 뽑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것으로 소통과 연대를 비롯한 안성의 3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풀뿌리 지역 언론인 자치안성 신문사가 주관한 안성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잊어버렸고?